발이 편해야 온몸이 편합니다. 온갖 장기들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시영 박사가 이 연구에서 만든 건데요. 깔창입니다. 여러분 전화하시기 바라고요. 애국 기업이고요. 이봉규 TV 파격 할인합니다. 엄청나게 할인합니다. 전화하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태풍 투사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 모셨는데요. 자, 송영길이가 지가 뭐 자진 출두하겠다고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는 하고 별로 못 봤거든요. 그 나오라 해도 안 나가는데. 지가 나간다고. 자기가 나간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에서는 나오고 싶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렇지. 이렇게 지금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검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송영길이가 무조건 나는 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무슨 억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얘기는 내일 서울중앙지검에 오전 10시에 나간다는 겁니다. 네, 무조건 나가. 근데 이게 이제 검찰에서 통보를 받은 게 아니에요. 네.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좀 시간이 두고 오후에 말이죠. 네. 오전에 이제 그런 송영길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오후 들어서 지금 나오란다고 그 시간에 나와야지 무조건 나와서는 조사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송영길의 목적이 뭐예요? 왜 이렇게 미리 바로 그거죠. 선수 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가 송영길에 대해서 지금 그 보좌관이라든지 주거지라든지 하여튼 압수수색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보좌관이 파리에 갔다 왔답니다. 그 박 보좌관이라고. 오케이. 예, 파리에 가가지고서 사실은 입을 맞춘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물론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얼마든지 이제 수사의 가능성이 있었고 수사 시작된다는 조짐은 알았을 테니까 저쪽도 정보가 있고 그래서 입을 맞추러 파리에 갔다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 입장에서는 말이죠 완전하게 송영길을 즉 엮을 만한 이런 어떤 자료라든가 또는 그런 참고인이라든가 이런 조사를 다 하고 나서 송영길을 제때 부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송영길 입장에서는 먼저 치고 나가가지고 다시 말하면 검찰이 준비할 시간을 안 주겠다는 거죠. 수사를 막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나름대로 송영길 입장에서는 전략 전술을 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시간표대로 스케줄 있어도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줄대로 하는 것을 끌려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검찰에서는 저번에 이제 송영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다음에 다시 또 추가로 압수수색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압수수색을 들어가고 계속해서 이제 이 수사의 범위를 넓혀가니까 이 수사의 범위가 넓혀지기 전에 먼저 치고 들어가서 검찰이 갖고 있는 패가 뭔지 검찰이 어디까지 이 수사를 알고 있는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송영길 미스테리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도대체 송영길이 왜 이러나 뭐 이렇게 왜 이러나? 왜 이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송영길이 이 별건 수사를 검토한다고 봅니다. 별건 수사. 굳이 말하자면 별건 수사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나온 것만 빨리 치고 어떻게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나머지 시간을 끌면 자꾸 쑤시고 자꾸 나오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 수사를 하다가 일부러 이제 계획적으로 이 수사와 관계없는 다른 수사를 하면 그건 별건 수사로서 위법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증거 거. 나오고 이거 증거 나오고 이거 증거 그렇죠. 이런 상황이야. 그거는 별건 수사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건 합법적인 수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입장에서는 지금 드러난 어떤 이런 빙산이 그 위에 그 꼭대기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하자. 이것만 상관없는데 이 밑에 어마어마한 지금 지금 범죄 실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먼저 치고 나가겠다는 건데 송영길 입장에서는 지금 모두 걸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2021년 이 당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도 다 걸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왜 다 걸기를 했냐면 송영길이 이제 비문계 아닙니까? 비주류 아닙니까? 그 비주류 입장에서 사실은 이 당대표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거의 어려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때도 0.59%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때도 이제 다 걸기를 해가지고서 이겼는데 다 걸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한 어떤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온 겁니다. 무리한 어떤 그 범법 행위도 나오고 어떤 비리도 나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럼 그때 다 걸기를 할 때 말이죠. 그때 지금 돈 봉투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돈 봉투가 왔다 갔다 한 것이 지금 나와 있는 요 뭐 9,400만 원 요것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정확히는 이제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인데 송영길 뭐 저거라며 외곽단체죠. 후원단체죠. 그런데 여기서 경선 캠프로 돈이 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하고 경선 캠프에서 같이 왔다 갔다 한 이 보좌관이 말이죠. 그리고 회계 책임자가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에서는 이 연구 목적으로 후원금을 거둔 거거든요. 근데 이 돈이 경선 캠프에 이 선거용으로 쓰였다는
이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를 지금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9,4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저번에 이정근이하고 그다음에 강내구지 않습니까? 둘이 통화하는 거 보면은 거기에 연길이 형이 어디서 갖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많이 준비했다. 예,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많이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연길이 형이 돈을 어디선가 가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정근 돈 가져온 거하고 별도로 그거하고 상관없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갖고 와가지고 처리했다는 말은 송영길이 봉투에 담아서 줬다는 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처리했죠. 자, 예. 그러면 이건 모른다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에서 갖고 왔는지를 모른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바로 이 후원 거기서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여기서 이제 갖고 왔다는 얘기고 근데 여기도 돈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뭐 이제 몇 억 정도 들어오는데 사실은 그 3개월 정도 그 경선하기 전에 그때 돈이 많이 들어왔고 특히 그 직전 달에 돈이 많이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쓰리 쿠션이죠. 직접 주면 안 되니까 그렇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를 통해서 이 경선에 필요한 돈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요거까지도 이제 이제 검찰이 말이죠. 지금 이제 알고 또 수색을 들어간 건데 이러자 지금 송영길이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뭐 꼬리에 불이 붙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예상 충분히 가능하고 또 실제 그럴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재명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에서 돈을 가져왔다면 그 몇 푼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더 큰 돈이 이재명 저수지에서 왔을 거예요. 이건 뭐 거의 저는 확실하다고 보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자식한테도 안 물려준다는 그 지옥구를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기 전에 빨리 출두해서 그제 여기까지 나온 거 가지고 서로 뭐 이렇게 치고받고 해서 정리하자. 어떻게 이런 보면 거. 이제 송영길 입장에서는 야무진 꿈을 꿀 수가 있는데 일종의 플리바게닝 같은 거를 꿈꾸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건 지금 착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검찰 입장은 옛날하고 다릅니다. 옛날 검찰은 적당히 드러내고 적당히 감춰주고 뭐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검찰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윤석열 어떤 그 검찰의 어떤 지금의 스탠스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확실한 어떤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이 예를 들어서 적당하게 들어가가지고 간을 보면서 말이죠. 이렇게 줄 거 주고 뺄 거 빼겠다. 이건 먹히지도 않을 건데 송영길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그렇게 뭐 하는 그런 거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재명과의 관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자기도 죽고 이재명도 죽고 다 이제 죽죠. 다 죽으니까. 그 다음에 민주당도 죽죠.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운동권이 다 왜냐면 죽죠. 이재명을 살려둬야 그렇죠. 자기가 지금 죽어도 이재명이가 뭐 대통령이 아니, 돼서 그러면 완전히 당권을 살아나죠. 가지고 있으면 예. 또 살아나는데 그렇죠. 뭐 사면 복권 해주고 다음에 또 공천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재명까지 죽여버리면 그렇죠. 완전히 죽는 그러니까 거니까. 이재명 살리기가 될 수 있고 물론 이제 자기가 먼저 살겠다는 것인데 나아가서는 이게 이재명 살리라고 저는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 폭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저는 어떻게 보냐면 수사를 제대로 해가지고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면 그동안 암적 존재로서 우리 정치계를 정말 더럽혔던 이 운동권 세력 그것도 그냥 운동권이 아니라 종북 주사파 운동권 세력이 몰락하는 하나의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송영길 내관이 터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운동권 세력이 몰락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근데 송영길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어쨌든 여기도 운동을 했고 또 어떤 사회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고 또 민주당에 대해서 애착이 있다면 나를 갖다가 좀 희생해서라도 이 운동권을 구하겠다든지 내지는 이 민주당을 구하겠다든지 내지는 종북 주사파를 갖다 지키겠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렇지.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이재명이라든지 자기 동료들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송영길이 이렇게 미스테리한 어떤 짓거리를 하는 이유를 굳이 얘기하자면 감추기 위한 것이다. 그럼 뭘 감추기 위한 것이냐? 결국 이재명과 송영길 간의 거래를 저는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거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돈 거래가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대선 자금. 저는 대선 자금으로 간다고 보는 거죠. 대선 자금. 여기서 이제 대선 자금에 내관이 터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송영길이가 당대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대표가 이재명이가 밀어줘서 그야말로 이재명이가 만들어준 당대표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근데 송영길이는 이제 이재명이를 시키기 위해서 사사오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낙연한테는 그야말로 완전히 그 반칙까지 저지르면서 이재명이를 밀어주고 이재명이가 안 되니까 다시 이재명이를 살려주기 위해서 아들한테도 안 주는 지역구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역구를 주기 위해서 서울시장이라는 쇼까지 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남시 라인을 갖다가 자기 보좌관으로 갖다 쓰고 그렇지. 모든 것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공유되어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돈도 공유되어 있다는 건 합리적 추정이죠. 당연하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조직과 돈. 근데 이 돈이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는 건데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는 결국 성남시에서 왔다는 겁니다. 성남시에서 왔다. 뭐 대장동, 우리 신도시, 백현동 등등등등 결국 성남시에서 왔고 이재명한테 왔다. 근데 이것뿐이겠느냐? 성남시는 인천시보다 훨씬 작습니다. 근데 이 작은 곳에서도 이렇게 돈이 많은 돈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송영길은 인천시장을 했거든요. 인천시장을 했는데 인천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개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천시에서도 여러 가지 무슨 비리든 있었다 이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많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 건축왕, 빌라왕 그것도 얘가 바로 그 송영길을 연결됐잖아요. 아닙니까? 예, 송영길가 소개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 최문순이한테. 그래가지고 이 빌라왕만 이 강화도 동해 개발 요거를 그러니까 혼자 독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독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이 판을 깔아준 게 바로 송영길하고 저는 최문순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이 빌라왕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송영길과 유착관계 때문이죠. 그러면 그것이 지금 빌라왕만 드러났지 빌라왕 말고 김만배와 같은 어떤 건축업자, 시행업자, 떴다방업자, 부동산업자 이런 사람들이 또 관계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더군다나 인천시는 성남시에 비하면 뭐 거의 10배 정도 될 겁니다. 그 엄청 규모가 크죠. 말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이제 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소시효가 지난 것도 있겠지만 금액이 크면 지금 송영길이가 인천시장 할 때 그거 다 공소시효 지나지 않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 돈이 어떤 식으로든지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고 하여튼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이 털릴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성남시에서의 지금 대장동 이 저수지 돈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송영길의 그런 어떤 또 다른 저수지 이것도 타겟이 될 수 있고 저는 사실은 이번에 지금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반부패 수사 2부가 수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지금 잘합니다. 원래 이정근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정근의 그 뇌관이 터질 때 그때 이정근이가 이제 감옥 가면은 모든 것이 다 날아간다. 민주당도 폭파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이미 예견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정근 그 뇌가 터졌을 때 그 박무 사업가로부터 이제 돈을 받았다는 거 그 터졌을 때 왜 이정근이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송영길 체제에서 사무부총장을 했거든요. 근데 사무부총장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돈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사무총장만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 사무부총장이 조직부총장이 있고 뭐 전략부총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정근이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사실 뭐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국민들한테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줬다는 얘기는 특별 임무를 맡겼다는 거죠. 그 특별 임무가 바로 이 돈 관리 내지는 조직 관리. 그래가지고 송영길 쉽게 말하면 당대표 만들기 내지는 나아가서 송영길 대통령 만들기 이것까지 꿈꿨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과 송영길 사이에 사실은 대통령 거래가 있었다. 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 돈 거래, 조직 거래, 사람 거래 이런 모든 것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제 꼬리가 밟혔기 때문에 더구나 이정글의 어떤 이 노트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CD 100억짜리 30장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게 3천억입니다. 야, 그다음에 이정근 노트에서 5억원짜리 관봉권. 그러니까 예. 아니 관봉권 한국은행 한국은행 띠지 붙은 그 거. 한국은행 띠지는 시중은행으로 가는 거야.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국정원이나 청와대로 가는 그렇습니다. 건데 아니 이게 어떻게 송영길 쪽으로 가느냐고. 그럼 이게 바로 정치 자금이고 대선 자금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렇지. 그 일부라는 걸 말해주는 거고 미리 풀린 대선 자금일 수도 있고. 그게 그러면 문재인 시대 때. 문재인 시대 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한 그렇죠. 돈 찍어내기에서 관봉이 그냥 요소요소에 쫙 갔다가 그게 흘러서 이제 예, 저도 그렇게 송영길로 봅니다. 해서 들어간다. 왜냐하면 문재인 때 말이죠. 문재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이해찬이 한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권을 놓치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겠다는 사회화시키겠다는 확실한 어떤 그런 걔들은 죽기 살기였어요. 우리 우파도 죽기 살기였지만 그에 못지않게 거기 더 죽기 더 죽기 살기였어요. 거기가 더 죽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미 이 관봉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선 자금으로 마련되고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돈의 일부가 거기로 갔을 수 있고 그다음에 CD 이 100억짜리 30장이라고 하는 건 이건 경선 자금이라고 볼 수 없어요. 3천억이 어떻게 경선 자금이 됩니까? 이거는 대선 자금. 대선 자금이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이걸 추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다 이정근이가 지금 협조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정근 입장에서도 협조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딜을 안 하면 이정근이도 뭐 햇빛 못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배신을 당했다고 지금 이정근이가 분개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세력들한테. 자, 그래서 말이죠. 송영길이가 이렇게 나가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땡깡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니, 검찰이 불러도 안 나가는데 말이죠. 대개는 불러도 안 나갑니다. 근데 나가겠다고 땡깡을 부리고 있습니다. 나를 불러달라고 지금 읍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얄팍한 수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꼬리 자르기를 해보겠다 이런 건데 이건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이번 수사에 의해서 송영길뿐만 아니라 이 운동권 종북사파 세력이라든지 내지는 이 대선 자금에 여기 불법 선거에 관련됐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날아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사 2부사 잘하고 계시는데 응원합니다. 네. 야, 이 관봉권에 주목이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왜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니면은 아니, 윤석열 정부 때 그게 그건 어렵죠. 나와서 그건 말이 네, 안 그건 말이 안 되니까.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을 위해서 송영길을 위해서 뭐 타임머신 타고 가서 전해줄 수도 없는 거고 시차로도 안 맞고. 그럼 문재인 정부 때 이 어마어마한 돈이 이거 말고도 관봉권이 그럼요. 저번에도 관봉권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많이 이게- 나왔습니다. 관봉권 얘기가.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이 돈이 또 저 외환 바꿔치기에서 북한으로 흘러갔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또 정권 재창출 또 북한 뭐 이러면서 딱 그림을 그려서 부정선거에서 딱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계산착오로 0.7%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긴 거지. 이게 다 작업이 다 이루어졌었다는 그때 거죠. 노웅래가 왜 또 돈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관봉권 얘기가 그때도 나왔어요. 관봉권 그러니까 나왔는데. 지금 이 관봉권이 사실은 무지하게 풀렸다. 국회의원들한테 네, 또는 엄청나게 뭐 지역위원장들한테 풀렸을 가능성이 풀렸을 있는 가능성이 거죠. 예. 관봉권에 하여튼 수사해야 됩니다. 관봉권에 주목합니다. 뭐 나올 겁니다 이제.